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주말들 잘 쉬고 계시죠?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산에너빌리티란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에 있어서. 자, 눌림목의 정의를 내려보면 어떠냐면, 자, 상승 추세에서 어? 조정이 되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이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이,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많이 할 수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구간은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 오면 첫 번째 어때요? 매도를 하고 싶은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샀는데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면 나는 홀딩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는 희한하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고민 끝에 홀딩을 해버린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은 우리 기준을 잡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들게. 우리가 참 장대 양봉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절반을 먼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그세요. 그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를 하나 그시고 여기를 하나 그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대 항목의 절반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번호를 붙여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 이 구간 안에서는.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안 돼. 여기도 보면 상승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의 봉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뭐 3번이나 2번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상승을 또 여기서 1단계 또 했잖아. 여기서 상승을 하고 뭐 절반을 그면 이 정도 되죠. 결국은 얘가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뭐 여기를 안착을 해야만 주가의 흐름이 상승을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야 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자 보면 뭐 저점이에요, 저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간다고 봅니다. 정말 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을 월봉에서 분석을 해보면, 자, 뭐 주가는 상승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뭐 여기서 1차 횡보를 만들었네요. 횡보를 만들고 쭉 갔으면 되는데, 이게 뭐야? 못 버틴 거지. 주가 자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갔어. 주가 자체가 내려갔어. 결국 이때는 뭐 실적도 안 좋았겠죠. 뭐 실적도 안 좋으면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언젠가 바닥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점은 확인이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이제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기준봉 첫째는 얘가 상승 초입이니까 이걸 기준봉을 하나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게 이거니까 이걸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거의 절반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16,000원을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주봉에다 그으세요. 이거 16,000원이 정말 중요해요. 16,000원을 그어요. 16,000원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요. 이 가격대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종목들은 뭐냐면 주봉상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주봉상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60일선은, 자, 우리가 한 달에 대략적으로 20일이 20일이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이 영업일이 대략적으로 2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3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3개월을 곱하면 60일이 되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60일선을 분기 실적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선. 분기 실적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봉상 60일선은 분기 실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봉상 60일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의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봉상 60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신 우량주요. 우량주 중대형 우량주에 한해서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60일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다시 60일선을 마주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횡보라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보자. 자, 여기가 지금 60일선이라는 부분을, 자, 뭐예요? 우리가 60일선의 특성상 점점 얘가 빨리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뭐라는 거야, 지금? 횡보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0일선이 이렇게 횡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60일선을 만나기 위해서 횡보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볼까요? 16,000원을 일봉에 그쵸? 16,000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고 16,000원을 이렇게 그셔요. 이렇게 하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는 일봉상은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21선은 21선은 가격 이동 평균선이 맞죠. 평균선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건 뭐다? 그만큼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21선이 일봉상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세와 동시에 기울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조정에서 이렇게 반등들이 잘 나와. 그런데 하락에서는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우리가 21선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고해. 상승 추세라고 예고해.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추세 상승인데서. 왜 굳이 여기서부터 하락인데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1선 이런 상승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저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급. 뭐 수급을 볼까요, 한번? 횡보니까 횡보 구간이잖아요. 지표 추가해서 기관 한번 보고요. 자, 또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도 보고. 누가 또 개인이 있죠. 개인을 한번 넣어보죠. 기관은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을 넣고요. 외국인은 의색으로 넣을게요. 색깔이 잠깐 바뀌었는데 그냥 하죠. 이렇게 넣고요. 개인도 넣어요.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봅니다. 넣고 보죠. 자, 그러면 자, 수급의 흐름 자체가 뭐예요? 아직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횡보 구간이라고 봐도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횡보 구간부터 언제부터 횡보 구간은 이때부터 보면 자, 봅시다. 횡보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나? 뭐 여기서부터 저점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요. 자, 요 구간에서만 보면 어때요? 자, 기관이랑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급 자체.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지. 흐름 자체가. 수급 자체가. 변곡 구간에서 여기가 변곡 구간이 된 거지. 그러면서 횡보 구간에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 이거는 지금 자체는. 하나 더 보면 신용 잔고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신용 잔고율도 검정색으로 여기 넣으면 개인들의 신용 잔고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올려서 보면 자, 점점 얘도 점점 빠지고 얘까지 완전히 빠져버리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개선된 상태에서 자, 지금은 박스권이 상단이 여기잖아요. 대략적으로 여기고 여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약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내려온다면 하단에서 매수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박스권을 좀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길게는. 그래서 섣불리 매매보다는 박스권을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만 좀 더 떨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아직도 개인들의 물량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 외국인 뭐죠? 기관이죠. 그쵸? 기관이 좀 올라와주고 괜히 더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신용까지 나올 때, 내가 보기엔 이때가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